내가 찼든 차였든 상관없이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힘들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니까 아픔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고, 동시에 뭐 웃긴 일이지만 한때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사람이 나의 슬픔은 매몰차게 외면하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은 헤어지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우리가 3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지고 한두 달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나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사진들을 마구마구 많이 올리고, 또 겹치인들을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든데, 뭐 이런 내용들이죠. 결론적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사랑은 같이 함께 나눴을지 몰라도 시련의 아픔은 온전히 내 몫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뭐 그 상대방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사귀는 동안에 이별을 생각하고 혼자서 마음 정리를 다 끝낸 사람들입니다. 이게 헤어질 때가 돼서 한 번에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내 마음이 이별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귀는 동안에 상대방은 마음의 슬픔,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다 인내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조금씩 마음 정리가 되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외면했거나 그냥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내 입장에서는 이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표현을 강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서운한 점을 얘기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별을 당하니까 더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별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서야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고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방은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더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작에 상대방이 마음 정리를 하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더라면 나도 뭐 어떻게든 노력을 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아마 내가 모르는 시간 동안 상대방은 더 많이 아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서로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타이밍이 다른 거다. 상대방은 앞서서 이미 다 극복을 했고 이제는 내 차례일 뿐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마음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경우입니다. 처음에 만날 때 너가 내 이상형이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런 게 처음이다. 저런 게 처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느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아파봤던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앞선 그런 애들 같은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게 생각을 했었는지,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다, 저렇게 말을 했었다, 이런 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연애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 거죠. 지금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엄청 사랑을 했었더라면 분명히 그렇게밖에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다른 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만나지만 도무지 본인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든지 계속해서 무언가 벽이 있는 듯한, 스스로를 다 오픈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이 나를 엄청 사랑했다기보다는 싫진 않고
잘해주니까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다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엄청 사랑하진 않더라도 이 사람이 모난 점이 없고 또 내가 싫다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연애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를 좋아해 주는 건 확실하고 분명히 이렇게 만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마음이 더 커지지 않으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후자의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서로 시간 낭비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별을 고할 텐데, 이때 이별을 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슬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미안하다는 감정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내가 이별을 고한 입장이지만 엄청 힘들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사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미 환승을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가장 많은 경우이고 헤어지고 나서 절대 마음에 타격이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물론 나중 가서 뭐 폭풍이 온다 안 온다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고, 뭐 막상 갈아탔는데 그쪽이랑 잘 안 돼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적어도 헤어지는 당시에는 100% 본인이 원해서 헤어지는 거고,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갈 수 있는 동성 계획이 이미 있기 때문에 슬플 겨를이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뭐 대비책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당하는 사람만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 이런 일 때문에 뭐 이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연애를 하면서 뭐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 문제로 내가 차일 일은 만들지 않는 거, 이왕 헤어지더라도 내가 차는 게 낫다고 봐요. 내가 차였는데 상대방이 바로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거랑, 그래도 내가 상대를 찾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바로 만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결혼 생각까지는 하지 않은 사람과 헤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차피 내가 너랑 헤어질 걸 알고 만났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 초반을 지나다 보면 상대방이 뭐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 있고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경제관념은 어떤지 얼추 다 파악하게 되잖아요. 사실 내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이미 내가 초반에 상대의 마인드를 파악하고 이 사람과는 어디까지 그려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겠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다 마친다고 봐요.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년, 3년 후에 결혼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까지 실제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2, 3년 후에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결혼과 직결되는 또는 결혼과 연관되는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주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상대방을 볼 때 감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계산적으로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과 너무 좋아 죽겠는 건 나도 아는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요소들, 저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거는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어릴 때 그때였으니까, 그때 널 만났으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차고 내 갈 길 가야 하는 마당에 이제는 너와는 아니다 라고 냉철하게 쳐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조금 정이 많은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순간에서도 한 번이라도 상대에게 더 기회를 주기도 하겠죠. 어쨌든 조건이 안 맞아서든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든 어차피 힘들 거라는 결과를 내가 이미 다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누구보다 빠르게 상대방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차이는 입장이고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눴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 둘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연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서로에게 유익하고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최대한 빠르게 이 이별을 극복하고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